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에 고점까지도 경신을 해가는 모습도 보였고 한 주 마무리가 또 나쁘지 않았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시가를 또 저점으로 잡고 2,49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한 대형 제약주들이 움직이면서 하단을 또 지지해줬고요. 금융과 화학주 중심으로 낙폭 과대의 매력이 발산되면서 또 시장에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또 그간에 전기전자 업종을 또 계속 담아왔던 행보와는 좀 다르긴 한데 외국인이 무려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다는 점까지 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831선까지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정말 강했던 게임주의 탄력은 좀 둔화됐는데 제약 바이오주 또 2차전지의 강세는 이어졌고요. 특히 2차전지 안에서도 폐배터리의 연속성 이어지면서 에코프로가 종가 기준 12% 넘는 탄력 챙겨갔다는 점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죠. 6월까지 시장의 관심이 또 물가와 금리에 쏠려 있었다면 7월 후반부터는 베어마켓 랠리로 이제 넘어왔다고 보고 이제 관건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 흐름을 또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종합해서 분석도 해보시고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 2차전지, 미중 갈등, 전기차, 검사 장비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또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죠. 2차전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전기차 관련한 개편안이 또 기존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소식에 중국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보고 오늘 우리 시장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리스크로 파생된 기대감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대감을 반사 이익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냉철한 이슈 분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체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화려한 종목별 장세 속에서 오늘 꼭 짚어야 할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약품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암학회 그리고 9월에는 종양학회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발표되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재료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오게 된 걸지 현재 자리 해석과 함께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슈 아주 재밌게 풀어드릴 거고요. 히든트랙 종목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하고 가시죠. 자,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어제보다 더 담아내면서 80% 넘게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50.59% 담아갑니다. 하나솔루션 37.93%, 대덕전자가 36.36%의 수익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캠시스 오늘 탄력 어마어마했죠. 40% 넘게 담아갑니다. 플래스크 8%, MK맥스 12.3%고요. 신화인터텍까지 8% 육박하는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공략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타점 전략도 함께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채널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집중 플레이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전문가님 뵈니까 한 네. 주가 진짜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주 시장을 위한 한 주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좋은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 만큼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이슈, 특별한 돌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탄탄한 준비는 저희가 방송에서 준비 잘 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 가져가고 싶다면 방송도 그리고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탄탄한 준비 실시간으로 밀착해서 하실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주 시장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시장도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8월 괜찮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잠깐 소폭의 하락이 있었던 거 말고는 이번 주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주말에 푹 쉬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8월 달에 굉장히 큰 이슈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또 쭉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금리에 대한 결정이란 부분은 8월 달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다시 한번 하락시킬 만한 이슈는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변수가 새로운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시장을 좀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지수 상승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 신규 매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 2분기 대비로 했을 때 약 5% 이상 공매도 거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 당연히 신규 매수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공매도를 때려왔던 부분에 대한 상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바라볼 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언제 언제 매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 장중에도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그냥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좀 긴 기간, 네.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공매도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신규 매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매수,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를 들어왔었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온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두 다 합쳐져서 지금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외국인의 수급 흐름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이 실적 발표가 또 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 흐름이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저는 이렇게 뭔가 속내랄까요? 네. 뭔가 기업들 수급이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흐름의 의미가 좀 궁금했는데, 좋습니다. 또 실적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흐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슈 통해서 한번 든든하게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그 전략 세세하게 세워보시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차 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미중 리스크 또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시장을 어떻게 쥐고 흔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무역 전쟁 때문에 또 새우등이 제대로 터졌던 네. 그때가 이제 좀 약간 기억이 나면서 오늘 이슈가 과연 정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슈 먼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금융 지원 및 세제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안을 통해서 중국산 배터리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 중국산 부품을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에서 빼겠다라는 내용이 좀 밝혀졌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반사 이익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부품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만 제공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중국에도 분명히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득을 보는 업체들, 굉장히 좋은 이득을 보는 업체들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종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지만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의 선별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업종별, 종목별에 따른 또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전략을 챙겨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까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챙겨간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업종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 쪽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 단계 좀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접근이라면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이 나왔던 지금 가격보다는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긴 관점, 2차 전지를 나는 길게 끌고 가겠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시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가는지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으로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차 전지 업종별 전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너무나도 관심권에 둬야 될 업종인 게 분명하고 단기로 봤을 때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종목을 하나 체크해 볼 게 있죠. 저희 히든트랙 종목이 잘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진가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히든트랙 종목이 실적 시즌에 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에코프로 보시면 6월 17일에 공략을 해드렸고 50.59%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리뷰 좀 해주실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코프로는 지주 회사인데요. 그중에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BM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에코프로 또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굉장한 저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5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현재 5조 7천억 시총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상장사 에코프로 HN도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장 자회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데에서 수직 계열을 완성한 유일한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이 앞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폐배터리와 관련된 자회사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사실 비상장 회사이지만 상장만 하게 된다면 1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저는 가져갈 것이라고 사실 기업을 설명해 드릴 때 성장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탄탄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심 둬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50.59%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다른 타점 더 챙겨가시고 또 재차 상승분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그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에서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히든 트랙을 드린다면 노란톡방에서는 단기로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는데 노란톡 공략주 캠시스도 시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40% 넘게 챙겨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꼭 리뷰를 해봐야겠죠? 캠시스도 리뷰해 주실까요? 네, 캠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두 개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 CRRC 그룹과 MOU 체결 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카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초소형 전기차 세보를 소카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카 상장 관련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 장기 이평선인 48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현재 5일선은 돌파 상태고요. 11선과 21선은 곧 돌파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와 더불어 거래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상향 돌파한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골든크로스의 신호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눌림 자리에서는 재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능한 종목이 바로 캠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러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캠시스 리뷰를 해주셨는데 골든크로스 신호까지 나오고 있어서 눌림자리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눌림자리 또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실 제약바이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나온 그 재료들이 아마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재료일지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 이 부분이 저는 좀 가장 먼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지수
사실 작년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바이오주들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고 주가 또한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그에 맞지 않는 실적들이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바이오주들이 시장에 관심이 좀 멀어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바이오주 사실 대형주들이 좀 이끌고는 있지만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가 또한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장세의 연속성 가져갈 게 분명하고 지금이 정말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신규 매수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저는 저평가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 만약에 신약 개발을 예를 들자면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 기대감을 크게 가져도 되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바이오 분야에 5천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 변화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목해 봐야 될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뭔가 종목별 순환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플랫폼주나 게임주가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게임주나 플랫폼주는 다시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바이오주 봐도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워도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네, 어느 정도의 분명히 저항에 부딪히고 조정은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약 850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엔 2560선이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좀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땐 단기적으로 분명히 저항에 맞춰서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상승을 이끌어 오면서 계속해서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바이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가져갔고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승, 수급을 동반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형주 쪽이 좋을지 아니면 소외는 좀 됐지만 모멘텀은 살아있는 소형주 쪽이 좋을지 제약바이오를 두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좋다고 보실까요? 앵커님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바이오주들 대형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검증된 바이오주를 사느냐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소형주들을 사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담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주시면 저- 자금 여력이 안 돼요. 자금 여력이 너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형 바이오주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단기에서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곤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에 상승폭도 상당히 크지만 하락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들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조정 구간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중소형, 작은 소형주들 위주로 모멘텀이 좋은 소형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쪽을 지금은 노려보는 게 좋겠고 조정 구간에서는 소형주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숫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셀트리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히든트랙 종목이거든요. 이게 불과 이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처음 소개를 해드렸던 구간은 3월 25일입니다. 지금 19.3%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그저께 소개를 해드릴 때는 저희가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네.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안 좋은 악재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이겨내고 엄청나게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연초 수준 가격까지 회복을 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리뷰 또 해주실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매출 합쳐서 처음으로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승의 흐름은 하반기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작년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작년부터 살펴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하락을 네. 보여줬는데요. 강한 조정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업다운이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좋아질 실적은 더욱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도 강하게, 작년의 하락만큼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하반기에 분명히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241선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셀트리온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리뷰도 해주셨고요. 이런 전략들 시장 흐름과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전략 노란톡방에서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단기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주도 리뷰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NK맥스 짚어드렸습니다. 8월 3일에 공략을 해드렸고 12.3%의 수익 지금 내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어떻게 하면 또 전략 더 챙겨갈 수 있을지 한번 리뷰 챙겨볼게요. NK맥스는 앞서 말씀드린 소형주들, 모멘텀이 있는 소형주들의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NK맥스 같은 경우 화이자 출신의 고문을 신규로 선임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이슈, 그러니까 약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21선을 현재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241선에 있는 2만 원대의 저항선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 부근에서 저항에 부딪힌다. 아마 수익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후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NK맥스 리뷰를 해주시면서 저항선을 어떻게 뚫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포인트 함께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관련주들 리스트업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업종을 골라온 게 아니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대형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게임주도 맞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실적을 발표하면서 덩달아 같은 업종
같은 업종에 있는 게임주들이 같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분기 실적 시즌 한참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와 관련된 업종들, 그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는 실적주를 꼭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그와 같은 그 업종군들을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실적주들 꼭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는 또 어떤 실적주를 눈여겨봐야 될지 함께 노란톡방에서 그 종목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에 실적주로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면 이제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중장기 관점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장 재무 차트가 골고루 갖춰진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당연히 굉장히 높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였지만 올해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평균 29%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 2차 전지의 성장 중에서도 전공정 검사 장비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어떠한 장비를 통해서 전공정 검사 장비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머신 비전 검사 장비입니다. 상당히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LED 영상 기반을 통해서 빛을 투영해서 이미지와 형성된 이미지와 오차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는 이유 아무래도 사람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보다는 아무래도 장비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폭발 사고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2차 전지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폭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주는 장비에 대한 부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납품하는 곳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업체인데요. 말씀드리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두 군데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전국 공정 위주로 납품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모든 공정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업체가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는 전국 공정에 대해서만 납품이 되고는 있지만 삼성 SDI에서는 전 공정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품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비해서 현재 캐파를 늘려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캐파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공장, 그러니까 글로벌 삼성 공장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납품한 이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좋은 성장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성장성과 더불어 굉장히 안정성 또한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한 유일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높은 마진. 네, 맞습니다. 높은 마진. 독점을 통해서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또한 장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라고는 하지만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높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출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정적인 매출에 기반해서 높은 마진을 가져간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매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 매출에서 높은 마진을 가져가는 업체다.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업체도 거기에 발맞춰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에 대한 증대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높은 매출 성장에 더해서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네. 네,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미래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아무래도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현재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전해질인 액체가 새어 나오면서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 전액이 고체로 되어 있다면 흘러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폭발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액체보다는 고체가 밀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성능을 봤을 때 고체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해서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면 거의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보다 약 2배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냐라고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양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된 기술은 아닙니다만 2차 전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앞서도 장점을 말씀해 드렸지만 폭발 사고나 아니면 성능 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에서는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떤 업체가 양산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검사 장비를 이미 준비를 마쳐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업체의 검사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게 미리 준비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사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장,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미래까지 이미 확보해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업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미래까지 준비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성장성은 정말 굉장히 큰 업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HMR이라고 하는 즉석식품입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간편 식탁. 간편. 네. 네.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장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고리즘 오차 그리고 없이. 이미지를 투영해서 오차가 있는지를 네네네. 밝혀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시락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에 뭐 머리카락이 들어갔는지 뭐 손톱이 들어갔는지 네. 사실 이러한 부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가진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HMR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높은 성장을 가져가고 네. 있는데요. 1인 가구도 증가를 하면서 도시락에 대한 수요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 니즈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2차 전지만 현재 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사업에 대한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업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성,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충분히 확보한 업체, 본업에 대한 성장성과 더불어 충분히 주목을 해야 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베스트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2차 전지의 전공정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시장이 현재 배터리, 전지를 만드는 데 집중이 돼 있다면 오늘 히든트랙 종목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각 고객사가 원하는 사이즈와 또 유형별로 검사 장비를 맞춤으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또 연평균 29%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고객사가 또 최근에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다라는 점에서 이에 기반한 실적 수혜가 당연히 따라올 걸로 보이고요. 또 2차 전지가 리튬이온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 전고체 배터리 검사 장비도 이 업체의 기술력이 당연히 장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정용 간편식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트렌드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이 업체의 검사 장비가 HMR 제품의 검사 장비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장비만으로도 투자 매력도가 엄청난 업체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신뢰도 있는 매수 3타점으로 전략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이 업체의 실적,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매출은 28%, 그리고 영업이익은 85%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실적이 나빴냐? 아닙니다. 2020년을 비교를 해봐도 작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작년에도 좋은 성장을 보여줬고 올해에는 영업이익, 매출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1분기로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과 더불어 발표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아무래도 올해 매출 예상치입니다.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나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나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최고 실적 이 정도만 나오게 된다라도 주가는 굉장히 높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봤을 때는 자산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가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자본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사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땐 아무래도 기술 투자가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현금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계속해서 현금은 들어오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굉장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검사 장비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즉석식품에 대한 부분 신규로 진입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장비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투자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을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재무 활동으로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회사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을 봤을 때 100% 미만인 43%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 5,100%, 굉장히 많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빌린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져가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부터 봤을 때 매출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시장을 독점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을 가져간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흠이 없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흠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재무제표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이렇게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도 실적주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종목 꼭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라서 꼭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또 마지막으로 봐야겠죠? 네, 일단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길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 2019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6월부터 그 횡보 구간을 깨고 박스권을 깨고 하락 구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부르는 게 있는데요. 기회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박스권을 깨고 내려온 부분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올해 최고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횡보 구간을 가져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간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 우하향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6월달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일선과 120일선을 여전히 하향 곡선을 타고는 있지만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1선, 20일선은 우상향으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현재 60일선만 캔들상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조정받을 만한 저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재료, 실적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여기까지 또 차트도 봐주셨는데요. 최근 또 시장의 조정으로 이 종목 구간, 또 조정 구간에 있었고 횡보 구간에도 계속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괜찮은 종목 진입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성장성도 좋고 재무 구조부터 진입 자리까지도 괜찮은 종목일수록 선취매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되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3타점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3타점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히든트랙 종목이 2차 전지의 전공정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이제 포트에 담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단기 공략주를 늘 소개해드리고 있고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이렇게 중장기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저희가 늘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탄탄한 포트 구성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